안녕하세요. 별보는 메이커 선생님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연습 많이 했어요? 레벨링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달 정도는 계속 출력을 하기 전에 레벨링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쓰다 보면 이제 익숙하기도 하지만 기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레벨링이 틀어질 일이 없어서 사실 뭐 일주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 레벨링을 해도 돼요. 근데 이 프린터는 이제 워낙 작고 책상 위에 놓으니까 이렇게 건드릴 일이 많아서 충격을 받으면 레벨링이 좀 잘 틀어지거든요. 어떤 프린터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레벨링은 좀 많이 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해보고 나중에 이제 더 큰 프린터를 사게 되면 그 프린터도 레벨링 똑같이 해야 되고 자동으로 맞춰주는 장치도 수동으로 이제 레벨링을 한 후에 쓸 수 있는 거라서 레벨링 가능하면 많이 해보고요. 선생님 이제 주말이 다 돼서 또 오늘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오늘 수업이 마지막일 거예요. 센터에서 이 프린터 만들기 수업을 할 때에도 오늘 내용까지 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이 안 돼서 사실 전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수업했던 친구는 가끔 만나면 물어보는데 집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잘 이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올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물론 진행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속 올릴 거예요, 이 채널에. 그러면 지금 프린터를 구입하고 집에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서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따라 해보고 출력하면 집에서 아마 계속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꼭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뭐 할 거냐면 슬라이싱을 배울 거예요. 슬라이싱이 뭐냐면 선생님이 프린터 조립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3D 프린터는 맨 밑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가는 적층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한 거는 사실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요. 차륵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르듯이 잘라서 프린터로 보내줘야 얘가 인식을 해요.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이고,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슬라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슬라이서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무료 프로그램 중에 제일 괜찮은, 선생님이 보기에 제일 괜찮고 유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나 일단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Cura라고 하는 C-U-R-A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세요. 메뉴에 나오는 요건데 얼티메이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이 얼티메이커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프린터 만드는 회사인데 요 프린터에 이제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괜찮고 무료라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프린터의 사양을 입력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거 해볼 거예요. 자, 다운로드는 지금 4.8 버전인데 이게 최신이에요. 요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운영체제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윈도우 쓰는데 윈도우 64비트에서 작동이 돼요. 요거 64비트 고르고 다운로드 누르면 뭐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다운이 되죠. 다운이 되고 있어요. 자, 용량이 조금 큰데, 자, 다운이 거의 다 됐죠. 자,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친구들 다 할 줄 알죠? 자, 실행하면 사실 이거 한번 깔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똑같아요, 과정은. 폴더 나오고 기존에 거 제거를 하는데 친구들은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한번 깔았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동의하고 폴더 고르고 딱 넘어가면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드라이버는 깔아야 되고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도 깔아야 되고 쭉 내리면 여기 STL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 꼭 돼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안 돼 있어도 되고 요 OBJ 정도 그리고 요 G코드 정도 선택 사항이에요. 요 정도 골라서 설치를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설치하는 동안에 기존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여기 센터의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되게 오래된 구형 버전을 썼어요. 그거는 이제 32비트에서도 작동을 하고 설정하는 게 몇 가지 안 돼서 그걸 썼는데 요즘에 컴퓨터들 다 좋으니까 이거 최신 버전으로 쓰세요.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를 쓴다고 했죠. 그 아두이노 보드 연결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설치를 하면 이 큐라랑 프린터랑 연결해서 메모리 카드 없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컴퓨터가 꺼지거나 하면 프린터도 꺼져버려요. 왜냐면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설치를 일단 해요. 요거 3번 눌러서 설치하고요. 자, 바로 실행할게요. 요 실행 체크해서 바로 실행해볼게요. 자, 이렇게 버전 나오고 큐라 나오면서 이제 쭉 나오죠. 자, 쭉 나오는데 요게 자, 여기 이렇게 착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얼티메이커 회사의 프린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프린터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버튼 누르고요. 동의 누르고 이거 계정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린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우리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서, 요걸로 고를 거예요. 요거 누르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얼티메이커 자기네 회사 거 먼저 앞에 쭉 있고, 우린 여기 목록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프린터는 없어요. 크리메이커 건데, 크리메이커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직접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쭉 내리면 여기 자기네 얼티메이커 회사 거 끝나고 바로 커스텀이라고 돼 있죠. 커스텀 누르면 FFF 방식 프린터가 나오죠. FFF. 그리고 여기 요거 이제 골라져 있는 상태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프린터 이름. 요거는 바꿔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게 크리메이커 에듀저 이렇게 이름 자기가 지어도 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넥스트. 자, 요게 중요해요. 자, 프린터 우리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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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cm, 10cm, 10cm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100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고칠 일이 없고 그대로 100 놔두면 돼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만질 일 없고 여기 두 번째 탭, 익스트루더 탭을 누르면 요거 확인해야 돼요. 요거 노즐이 0.4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0.4짜리 달려있다고 했고요. 여분으로 들어있는 노즐로 바꾸면 요거 나중에 수정해주고 출력을 해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노즐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필라멘트 지름인데 우리 국내에서 쓰는 필라멘트가 보통 1.75mm예요. 1.75mm. 그 1.75로 이거 수정해야 돼요. 1.75. 이거 두 가지 중요한 수치예요. 요거 안 바꾸면, 요거 정확하지 않으면, 프린터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필라멘트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필라멘트가 너무 적게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요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전체 화면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휠 버튼 돌리면 커졌다 작아졌다 확대했다 이렇게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돌려요. 오른쪽. 자, 그리고 마우스 휠 누르고 돌리는 게 아니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끌어와요. 자, 요게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자, 이제 모델링을 하나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뭐 세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뭔가를 하나 불러야 되는데, 자, 사이트 하나 알려줄게요. 자, 뭐 검색을 해도 되고 사이트 바로 쳐도 되고요. 싱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싱기버스. 어? 광고인데? 잘못 쳤나?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신기버스 검색하면 여기 신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 메뉴 나오죠. 요거 누르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거 다 무료예요. 그냥 다운받아서 출력하면 그냥 돼요. 예를 들면 요거 할로윈 때 유행이었는데 요런 거 유행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 쭉 그림을 보고 자 이렇게 눌러요. 가입 안 해도 다 돼요. 무료이면서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놓고 그리고 동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델링 파일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이거 마스크 코에 이렇게 띄워서 김서림 방지해 주는 건데 마스크 쓴 친구들은 이런 거 뽑아서 친구들 알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파란색이 요건 사진이네. 요렇게 파란색이 모델링한 파일이에요. 모델링한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입체 모양 요거 누르면 이렇게 돌려보면서 확인도 돼요. 볼 수 있어요. 요 파일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할까? 요거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라고 버튼 보이죠? 요거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5초 정도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다운로드 되고 있죠? 근데 여기 다운로드 된 게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을 한번 풀어야 돼요. 압축 푸는 거 친구들 다 할 줄 알죠? 압축 파일에서 오른쪽 누르면 윈도우에도 기본적으로 압축을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기본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면 여기 파일이 쭉 나오는데 보통 파일 폴더에 우리가 쓸 모델링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큐라에서 오픈 누른 다음에 그 다운로드된 폴더를 찾아가면 여기 파일 안에 우리가 뽑을 게 있다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 불러와져요. 여기 머리잖아요, 머리. 해골머리. 요 해골머리. 이게 원래는 한 번에도 출력이 가능한 건데, 이제, 우리 건 프린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델링 한 사람이 끼워 맞출 수 있게 또 이거를 올려놨나 봐요,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부분들이 이걸 다 뽑아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도 아직 안 뽑아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뽑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파일 불러와서 이것도 헤드인데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아마 다른 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눈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색깔도 써있죠. 색깔. 요 색깔의 필라멘트를 쓰면 더 좋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뽑은 다음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해도 돼요. 아크릴 물감 색칠할 때는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타면 플라스틱에 잘 안 묻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거 요런 거 하나씩 다 뽑아서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뽑냐? 자, 일단 요렇게 불러오면 노란색으로 되면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면. 근데 노란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 불러오면 여기 이상하게 비끈쳐져 있죠. 노란색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출력이 안 돼요. 왜 출력이 안 되면 여기서 벗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노란색 변했죠. 프린터 안에 들어오면 이제 출력이 되니까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죠? 당연히 이게 겹쳐서 나와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래서 얘가 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떨어지게 하고 둘 다 노란색이 되게 조정이 필요한데 요거를 해서 두 개를 한 번에 뽑아도 되고 하나씩 뽑아도 되고 해요. 조정은 이제 우리가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뭐가 생겨요. 처음에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여요. 근데 위에다 놓으면 이게 툭 떨어지죠, 바닥에. 이게 설정을 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툭 떨어지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해도 그 원하는 수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확대랑 축소를 하는 거예요. 확대랑 축소.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뽑고 싶다. 나는 더 크게 뽑고 싶다고 하면 정확한 그 확대 비율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150%로 내가 뽑았다. 이거를 머리를 150%로 뽑았다. 그러면 얘는 끼워 맞추는 거니까 다른 그 부품들도 150%로 확대를 해서 뽑아야 돼요.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만약에 확대나 축소를 하면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 대부분은 바로 출력이 되게 모델링을 저장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반대로 돌려줘야 더 잘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건 뭐냐면 요거 딱 절반 나눠져 있죠. 이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 돌리는 거랑 반전은 조금 달라요. 반전시키는 거. 그리고 얘는 중요하진 않고 얘는 겹쳤을 때 모델들이 겹쳤을 때나 그럴 때 쓰는 것들인데 이거는 일단은 중요하진 않고 자 이쪽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그 펜 모양 있어요. 펜 여기 그러니까 연필 모양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뭐가 쭉 나오죠. 요게 이제 간단한 화면이에요. 요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맨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그 각 층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노즐이 0.3mm짜리면 우리가 0.3mm짜리 쓰잖아요. 0.3mm면 각 층의 한 층의 높이는 0.3mm보다 작아야 돼요. 0.3mm짜리를 0.3mm로 뽑으면 안 돼요. 최소한 0.3. 가장 좋은 거, 그 보통은 절반 사이즈, 그러니까 노즐의 절반 사이즈를 쓰고요. 더 이쁘게, 더 곱게 뽑고 싶으면, 표면이 곱게 뽑고 싶으면, 그거보다 더 작게, 절반보다 더 작게 뽑아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0.2로 뽑은 것보다 0.1로 뽑으면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노즐 중에 0.6mm짜리 있었잖아요. 0.6mm짜리 노즐을 쓰면 최소한 0.5나 0.4.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절반인 0.3. 품질이 더 좋게 하려면 그거보다 더 작은 레이어 수치를 써야 돼요.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절반으로 할게요. 그리고 인필은 뭐냐면 선생님 인필 먼저 보여줄게요. 지금 20으로 돼 있는데 인필 그러니까 내부를 채운다는 거예요. 내부를 어떻게 채우냐면 3D 프린터로 뽑으면 이거 내부를 다 채우지 않아요. 왜냐면 다 채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다 채우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쌓아가냐면 요게 프린터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쭉 프린터가 돼요. 쭉 돼요. 1부터 얘 같은 경우는 179층까지 쌓는 거예요.
자, 1층을 볼게요. 첫 번째. 자, 뭔가 이렇게 바닥에 뭔가 이렇게 쭉 둘렀죠. 이건 뭐냐면, 브림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 얘가 안 떨어지게, 그리고 어느 정도 구역을 차지하는지 한번 뽑아보는 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모양을 잡기 시작해요. 쭉쭉쭉 올라가죠. 자, 근데 쭉쭉쭉 올라갈 때 보면,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줄 보이죠? 여기 두 줄. 여기도 두 줄이고, 여기도 두 줄이고, 요건 이제 밑에 층이에요. 여기도 두 줄이고, 여기도 두 줄이에요. 벽이 두 줄이에요. 지금 벽이 두 줄. 그래서 요 한 줄이 0.4mm의 두께를 가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0.4mm. 한 층, 옆에서 본 한 층은 아까 0.2로 설정했잖아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거 한 층, 요거 한 줄은 0.2mm예요. 요거 한 층은 0.2mm. 설정 이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서 봤을 때 요 한 줄이 0.2mm고 위에서 봤을 땐 노즐 구멍의 크기로 이게 뽑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0.4mm. 근데 밖은 외벽은 두 줄을 쌓고요. 안쪽은 한 줄만 쑥쑥쑥 지나가면서 이런 모양을 패턴을 만드는데 요 내부를 채우는 정도가 20%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 예를 들면 60으로 올리면 이게 더 많아져요. 한번 올려볼까요? 올리고 슬라이싱을 다시 해야 돼 항상. 아까보다 이게 더 촘촘해졌어요. 간격이. 그죠? 0으로 하면 내부를 안 만들어요. 내부 채용을 없애고 벽만 만들어요. 내부에 없죠. 100을 하면 당연히 다 채워요. 근데 꼭 100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설정하고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싱을 누른 다음에 슬라이싱이 끝나면 요거 세이브 파일을 눌러서 메모리 카드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세이브 파일 눌러서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걸 저장을 하면 요게 지금 저장된 파일인데 파일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코드라고 하는 확장자로 .G코드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이 G코드가 이제 그 좌표값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좌표로 프린터가 움직여라, 얼마큼 필라멘트를 뽑아라,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라,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파일이라서 요거를 메모리 카드로 옮겨서 프린터에 넣고 맨 밑에 그 버튼 한번 눌러서 맨 밑에 프린트 SD 눌러가지고 파일 골라주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알려줄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기울인 건데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 빼고 예를 들면 선생님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울여 볼게요.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자, 이렇게 기울이면 얘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다시 가져올게요.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이 상태는 사실 문제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자, 이렇게 파일이 굴러왔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피규어 뽑을 때, 팔 달린 거 뽑을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얘가 팔이라고 볼게요. 자, 팔이 양옆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층 한 층씩 쌓아갈 거예요. 자, 쭉쭉쭉 쌓아가요. 자, 슬라이싱을 한번 하고 레이어로 볼게요. 어떻게 쌓아가는지. 자,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 다음에 팔 딱 가는 순간에 자, 여기 노란색 하나 딱 쌓았죠. 프린터가 여기 팔 지금 만들었어요. 자, 팔 만들고 한 칸 더 올라가요. 자, 딱 올라가요. 또 그 위에다 쌓죠. 자, 쭉 쌓는데
자, 얘 어떻게 될까요? 얘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그죠?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런 게 될까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얘가 프린터에서 쭉 짜주는 순간에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안 되죠. 이거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요 밑에다가 지지대를 만들어요. 지지대. 서포터라고 하는 건데 지지대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요거예요. 요걸 딱 누르면 그리고 슬라이싱을 다시 해보면 자 밑에 뭐 생겼어요. 그죠? 밑에 뭐 생겼죠? 얘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이 판단을 해서 맨 밑에서부터 쭉 지지대를 같이 만들어서 올라와요. 그러다가 팔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지지대 위에다가 딱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요런 기능이에요. 서포터라고 하는 기능.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일단 잘 알면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요렇게 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고요. 조금 더 내가 설정을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커스텀을 눌러야 돼요. 요거 누르는 순간 이제 고생이에요.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데 적어 보이지만 많아요. 여기 누르면 쭉 내려오는데 요것도 설정 누르면 요거 체크하면 또 쭉쭉쭉 늘어나요. 뭐가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이 값들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뭔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주로 쓰는 거를 쭉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친구들도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그냥 요걸로 하세요. 자, 여기 커스텀 누르면 여기 그 기업 표시 누르면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일단 퀄리티에서 요거 세 가지만 한번 그 추가를 해볼 건데 자, 요건 뭐냐면 아까 그 레이어 한 층의 높이 0.2mm로 했죠. 자, 요거는 이니셜 레이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층만 레이어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0.3으로 기본이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레벨링을 사람마다 되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간격이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간격이 조금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첫 레이어는 이렇게 조금 넓혀주는 게 좋아요. 그냥 보통 그래요. 넓혀줘서 필라멘트가 안 나오거나 하지 않게. 너무 이게 너무 가까우면 필라멘트가 막혀서 그 노즐 구멍이 베드에 딱 닿아가지고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옆으로 필라멘트가 막 삐져서 올라온다거나 삐져나온다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간혹 레벨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베드가 기울어져 있을 때 한쪽은 이제 잘 안 나오고 한쪽은 필라멘트가 이제 쌓여 있고 안 나온 게 밀려가지고 한 번에 나와가지고 쌓여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요거는 보통 레이어보다 조금 더 크게 주는 수치예요. 자, 라인 넓이는 뭐냐면 라인 넓이는 노즐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노즐 사이즈랑 비슷하게 해요. 0.38에서 0.3mm짜리 노즐을 쓰면 0.38에서 0.42까지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 선생님 써보니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경우는 좀 중요하지만 보통은 노즐 사이즈랑 똑같이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쉘은 뭐냐면 쉘은 이제 벽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만큼 있죠. 요만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쓰는 것도. 자, 이건 뭐냐면 벽의 두께 0.8mm예요. 벽의 두께고 요거는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값이잖아요. 벽을 그리는 횟수. 아까 전에 벽을 두 번 그린다고 했었죠. 0.4mm짜리 노즐이 두 번 그리니까 0.8mm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0.8mm는 사실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뭐 떨어뜨린다거나 뭐 충격을 주면 조금 부서질 수도 있어요. 1.2mm 이상을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2에서 1.6을 보통 써요. 1.2로 바꾸면
0.4mm짜리 노즐이 1.2mm 만들려면 3번 돌아야 되잖아요, 벽을. 그래서 3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뭐 반대로 해도 돼요. 얘를 4로 해도 되는데 그럼 1.6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얘가 회색으로 돼서 수정을 못하게 돼 있는데 1.2라고 보이지만 얘가 4번을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써주면 돼요. 1.2로 하고요. 요거는 바닥이랑 맨 위에 천장 부분의 두께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한 레이어의 높이를 0.2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0.8mm로 설정을 하면 4번을 4층을 더 쌓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닥을 4번 쭉 다 그리고 나서 5번째부터는 인피를 쭉 그리고요. 쭉 올라오다가 끝나기 전 4번째 레이어부터는 또 다 채워서 이 천정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0.8에서 1.2 정도 보통 써요. 선생님은 그냥 벽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6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수평 확장 기능인데 번역을 하자면 수평 확장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 이거 확대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결합하는 구조는 확대하면 안 돼요. 모델링 할 때부터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확장을 하잖아요. 확대를 하잖아요. 150%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150% 커졌죠. 근데 얘 들어가는 구멍도 150%로 커져요. 그럼 요 동그란 부분하고 요 들어가는 부분하고 간격이 약간 있어야 얘가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확대돼 버리면 간격도 같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mm의 간격을 줘서 적당했는데 1.5mm로 돼버리니까 헐렁해서 얘가 팔이 뚝 떨어져 버려요. 목이나 이런 부분이 뚝 떨어져서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수평 확장을 쓰면 플러스로 1mm를 주면 그게 얘가 1mm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든 면이 요런 데도 1mm 모든 쪽이.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잘 쓰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1mm의 간격을 줬는데 1.5mm로 늘어나 버리면 150% 주니까 그러면 1mm로 주는 게 아니라 한 0.5 정도만 줘도 잘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수평 확장기는 요건 아마 나중에 좀 많이 써야 한 3-4달 써야 요런 거 쓸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인필은 아까 얘기했죠. 인필. 자, 근데 인필도 모양이 있어요. 친구들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뭐를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리드나 자이로이드 많이 써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에 따라 약간의 특징은 있는데 친구들이 신경 쓸 정도의 장단점은 아니라서 그냥 모양이 조금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이로이드는 이렇게 변해요. 안에 모양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이쁘다고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자, 요거는 노즐의 온도예요. 보통 200도 써요. 여름에는 195도 정도 써도 되고요. 겨울엔 조금 높게 하는 경우도 높게 해도 좋고, 그리고 오래된 필라멘트인 경우는 조금 온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서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200도보다는 한 205도 써야 될 때도 있고 해요. 그리고 필라멘트마다도 조금 특징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200도 기본으로 할게요. 자, 스피드도 설정 보면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프린트 속도도 있고 예를 들면 베이스 여기 바닥면 이니셜 레이어 스피드도 있고 스커트 브림 요게 튀어나온 게 브림이라고 했죠. 브림 속도도 있고 속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건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프린트 속도 그리고 서포터 속도 그리고 이동 속도 트래블 스피드 이동 속도 이니셜 레이어 속도 스커트 브림 속도 이 정도만 고를게요. 프린터 속도가 기본적인 속도인데 우리 프린터는 작지만 사실 가벼워서 빨라요. 빨라서 속도 더 줘도 되는데 60보다 더 줘도 되는데 60 쓰고요. 일단 60 쓰고요.
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거나 아니면 품질이 좀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럼 속도를 낮추세요. 40 정도로 낮추세요. 자, 그리고 서포터 속도는 이 서포터가 흔들리면 이 위에 있는 그 출력이 되는 부분도 출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서포터 속도는 그거보다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이동 속도 너무 빠르면 소리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까 기본 속도 6GB나 아니면 요거랑 똑같은 프린트 속도랑 똑같은 수치로 하는 게 좋고요. 이니셜 레이어 속도는 보통 절반 값이에요. 이동 속도의 절반 값인데 프린트 속도의 절반 값인데 그냥 두고요. 스커트 브림 속도도 낮은 게 좋아요. 보통 자동으로 계산돼요. 프린터 속도에서 자동으로 얘가 계산이 돼요. 자, 트래블 이거는 리트렉션 요거 켜줘야 돼요. 리트렉션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기 피팅 얘기할 때 리트렉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용어를 설명 안 했지만 프린터가 여기 출력하고 쭉 출력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필라멘트를 안 짜내고 쭉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너뛰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를 출력하고 쭉 옆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는 옆에서 보면 여기는 없잖아요. 출력하는 데가.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돼요. 근데 점프하는 동안에 필라멘트가 쭉 흘러나오고 있고 얘가 뜨거우니까 자동으로 중력 때문에 당겨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필라멘트를 반대로 쭉 당겨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쭉 당겨졌다가 다시 여기에 가서 다시 필라멘트를 그만큼 밀어내고 시작을 해요. 그런 기능이라서 리트렉션을 켜놔야 돼요. 자, 쿨링은 그 날개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날개펜 옆에 그거 조정하는 건데 100으로 하세요. 겨울에는 방이 춥다고 하면 100으로 했을 때 프린터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린터가 되다가 갑자기 뭔가 서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고창이 뜨고 멈춘다. 그러면 얘를 7, 80 정도로 낮추세요. 그러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서포터는 아까 얘기했죠? 서포터. 자, 근데 요거 기능 요거 조금 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 서포터 설정을 잘 할수록 내가 피규어 복권 할 때 품질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형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줄게요. 프린 서포터 패턴, 서포터 패턴, 서포터 덴시티, 서포터 그림 기능 켤게요. 서포터 인터페이스도 킬게요. 서포터 인터페이스. 이 정도 킬게요. 일단 서포터 켜져 있고, 자, 에브리웨어랑 터칭 빌드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모델 밑에 얘 밑에 그 서포터가 생길 부분 밑에 지금 그냥 바닥이죠. 프린터 바닥이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에브리웨어를 해도 되고 터칭 빌드 플레이트를 해도 되는데 터칭 빌드 플레이트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피규어 중에 바닥에 이렇게 동그란 판 같은 거 있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모델링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팔이 그 판 밖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걸 키면 서포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서포터를 만들고자 하는 거 밑에 모델링 파일이 있으면 서포터를 안 만드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야 서포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웨어를 고르면 밑에 다른 형상이 있어도 서포터를 만들어요.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밑에 서포터를 만들어버리면 밑에 그 판하고 여기 서포터 플라스틱하고 붙겠죠. 나중에 떼어낼 때 조금 힘들거나 그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일단 팔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켜야 돼요. 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품질은 나중에 뭐 사포질을 하거나 뭐 덧칠을 하거나 해서 가릴 수 있는데 일단 팔이 나와야 되니까 모델링 보고 적절하게 골라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서포터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얘가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서포터 설정하고 슬라이싱 한 다음에 여기 프리뷰 가서 서포터가 적당히 잘 생겼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서포터 잘 생겼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요거는 오버행은 뭐냐면 50도 이상의 각도가 생겼을 때 서포터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서포터가 꼭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서포터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서포터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점점 처지니까. 그래도 그 각도를 주는 거 보통 50도 해요. 자, 요건 서포터의 패턴인데 지금 서포터를 보면 서포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 패턴이에요. 선생님은 대부분이 지그재그를 많이 쓰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끔 이 크로스 같은 걸로 바꿀 때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왜냐면 지금 이 형태 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닫혀 있죠. 여기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덜 흔들려요.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열려 있죠.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 프린터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실 지그재그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막 50cm 이렇게 좀 큰 거 뽑을 때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많이 흔들려서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지그재그 써도 돼요. 그리고 서포터 브림은 뭐냐면 서포터 브림을 켜면 그 아까 전에 서포터가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막아주는 건데 여기 튀어나온 게 브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 튀어나온 게 브림인데 얘가 이제 출력물을 좀 덜 흔들리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서포터에도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아까랑 좀 달라요. 지금 요거랑 서포터 브림 끄고 슬라이싱 했을 때랑 보여요? 차이가 보여요?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데 아까는 여기 노란색으로 다 차 있었죠? 그죠? 서포터에도 브림을 지금은 서포터에 브림 안 만든 거고 아까는 서포터에도 브림을 만들어서 여기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되게 이거는 잘 떨어져요. 서포터나 이 브림은 잘 떨어지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건 사실 상관없어요. 높은 거 만약 10cm 아니 그죠 10cm죠? 100mm 10cm짜리 거의 큰 높은 거 뽑을 때는 가능하면 이 브림 기능 켜고 하세요. 요게 이제 브림 기능이고 좀 낮은 거 할 때 그리고 좀 넓은 거 면적을 할 때는 브림 기능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스커트 기능을 많이 쓰는데 브림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브림은 여기 출력물에서 여기까지 쭉 다 까는 거예요. 다 한 층을 까는 건데 스커트는 다 까는 게 아니라 외곽선, 일정 거리를 두고 외곽선을 쭉 그려줘요. 이걸 왜 그리냐면 노즐이 이쪽에서 출력을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올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동안에 필라멘트가 쭉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뜨거워서 이렇게 쭉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은 안 나와요. 필라멘트가 안 나와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출력을 해버리면 요만큼 벽이 안 나오니까 이쁘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레벨링이 잘 맞았는지도 확인할 겸, 이 범위도 확인할 겸 이렇게 2번 정도 돌아가면서 뽑는 거예요. 필라멘트를. 그래서 친구들이 할 일은 처음에 프린트하기 전에 레벨링을 꼭 하는데 출력을 시작한 후에 브림이든 스커트든 상관없어요. 브림이나 스커트를
이렇게 그리는 동안에 쭉 보고 있다가 이쪽은 필라멘트가 너무 안 나오고 이쪽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은 노즐이랑 베드 사이가 너무 타이트한 거고 공간이 없는 거고 이쪽은 노즐이랑 베드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쭉 돌아갈 때 얼른 여기 있는 나사, 베드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그걸 조정을 하세요. 스커트나 브림을 그리는 동안에 얼른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본 출력물을 뽑을 때는 잘 나오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더 밑에도 보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슬라이싱을 누른 다음에 슬라이싱이 끝나면 여기에 시간이 뜨고 사용하는 양이 떠요.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3시간 반보다 보통 좀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요건 사용하는 양, 필라멘트 사용하는 양.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라멘트를 거의 다 썼는데 필라멘트가 100g이 필요하다. 사실 100g이면 좀 많은 양이거든요. 필라멘트가 100g이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 100g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은 필라멘트를 저울에다 재서 얘가 이 필라멘트를 써도 되는지 아니면 필라멘트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팁이에요. 그래서 요 세이브 파일을 눌러서 보통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이제 바로 메모리 카드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카드가 안 끼워져 있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 요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해서 요 파일을 나중에 리더기로 메모리 카드로 넘기면 돼요. 알겠죠, 친구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알 거예요. 요게 큐라의 사용법이고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사이트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신기버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무료예요. 그냥 검색하면 돼요.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친구들이 뽑고 싶은 거 거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유명한 캐릭터나 이런 거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사이트에서 사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화분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다 올려놔요. 그리고 예를 들면 친구들 어몽어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몽어스 캐릭터 같은 경우도 검색해보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올려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뼈다귀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색상별로 필라멘트를 사서 이렇게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으면 요거 이렇게 눌러서 다운받으면 압축 파일이니까 꼭 압축 풀고 지금 다운됐죠? 자, 다운 받았으면 이걸 꼭 압축을 풀고 파일 폴더에 보통 들어있어요. 아까랑 같이 지금 폴더가 겹쳐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고 선생님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입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입하면 얘를 내가 원하는 폴더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걸로 로그인이 바로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걸로 로그인해서 보여줄게요. 뭐지? 아닌가? 자, 이렇게 로그인하면 여기에 내가 컬렉션을 만들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중에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컬렉트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 같은 게 카테고리가 쭉 떠요. 그럼 그거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가입을 하면 관리할 수 있고, 가입을 안 해도 무료로 다운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가입하면 좋은 게 내가 모델링한 걸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차이예요. 사용하는 데는 가입 안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월간 베스트고, 최근에 올라온 거 먼저 보려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분류가 자동으로 돼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출력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요거 외에도 한 가지 사이트만 더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만 더 알려주면, 자, 요거 마이미니 팩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이런 건 유료예요. 이런 건 유료인데, 여기가 이제 캐릭터 같은 게 조금 많긴 해요. 그리고 두 개 다 공통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구경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사람들이 올린 거, 프린트 한 거 올리는 곳이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이런 여고 같은 것도 이쁘네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크리메이커 카페 가입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카페가 네이버에서 크리메이커 검색하면 카페 나와요. 요 카페거든요. 요 카페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이제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여기에다가 글 남기면 답변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AS나 이런 거 나중에 받으면 되고요. 우리는 에듀잖아요. 에듀. 크리메이커 에듀. 여기에 가면 여기 배선도라든가 여기 펌웨어도 있고, 펌웨어 친구들이 건들 일은 없는데, 요거 이제 윈도우 같은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윈도우 같은 거. 그리고 요거 보면은 모델링 파일 있죠. 모델링 파일. 요 모델링 파일 다운받아 놓으면 나중에 파손됐을 때 새로 뽑아서 AS 자기가 직접 해도 돼요.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쭉 보면 크리메이커 TV 이런 거 보면 여기 에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쭉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꼭 내 프린터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린터가 사용 방법이 똑같아서 쭉 보면 도움이 돼요.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 사이트,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이제 그 유튜브 카테고리에 보면 이름표 만들기에서 퓨전이라고 하는 모델링 툴을 썼는데, 친구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팅커캐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오토데스크, 그러니까 이제 캐드 만들고 이러는 회사에서 만든 교육용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일단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가입을 하면 아마 부모님 허락을 받게 돼 있어서 그냥 나이를 나중에 가입할 때 나이를 속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가입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면, 선생님 로그인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면 자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제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평면이 나와요. 이 평면이 여기 편집 먼저 누르세요. 항상 환경 세팅 먼저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드 편집 누르면 여기가 200이잖아요. 우리는 프린터 사이즈가 100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100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내 프린터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사이즈로 만들어야 밖으로 안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고요.
되게 쉬워요. 그냥 선생님이 바로 보여줄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두 개는 빗금쳐져 있죠. 그죠? 요거는 구멍 뚫는 거예요. 그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색깔 있죠. 이거는 그냥 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덩어리, 원통 덩어리, 공 모양 덩어리, 이런 건 뭐 세모난 덩어리. 이거는 특이하게 내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면 이렇게 입체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글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잠깐 지우고, 얘 크기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높이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얘를 공중에 띄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 잡고 당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리거나 다 돼요. 다 돼요. 사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은 3D 프린터에서 그냥 그 필라멘트 색깔로만 나오니까 색깔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겹친다, 이렇게 겹쳐 놓는다, 이렇게 해서 뽑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겹친 후에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요거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색깔이 하나로 바뀌면서 이렇게 합쳐져요. 아까랑 좀 다르죠. 이 경계가 좀 다르죠. 일단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 한 덩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바꿔줘야 프린터에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얘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파일 있죠? 그걸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져오기를 눌러서 파일을 골라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거 머리죠? 아까 그 인형 머리인데 가져오기 누르면 너무 복잡하거나 큰 건 안 되고 아까처럼 그 정도면 간단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가지고 와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선생님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라서 좀 기다려 볼게요. 가져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뒤통수에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고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쓰고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죠. 돌려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튀어나오겠죠, 글씨가. 그죠? 이렇게 하면 글씨가 튀어나와요. 반대로 구멍을 뚫고 싶으면 얘 선택한 상태에서 이 구멍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쏙 들어가지죠.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만 프린트 할 때는 얘를 합쳐줘야 돼요. 그룹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룹화를 시켜주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좀 튀어나오게 보였는데 빗금쳐서 지금 쏙 들어가죠? 구멍이 딱 보이죠? 이렇게 해서 뽑으면 뭐 친구 이름을 새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다가 뭐 귀를 하나 더 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치수로 좀 조정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갖다가 대주면
그리고 합치기 또 해야죠. 합치기 하면 색깔이 같이 바뀌면서 이렇게 귀가 만들어져요. 이거 만약에 취소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 옆에 있는 해제 누르면 다시 분해돼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쓰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퓨전같이 전문적인 모델링 설계 툴은 요거랑 많이 달라요. 하지만 처음에 친구들이 아주 쉽게 뭐 10분 만에 바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툴이라서 요거 한번 해보고요. 모양 되게 많아요. 주사위도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이 주사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주사위지만 다면체 20면체 주사위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 구멍만 뚫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기본적인 모양 이외에 이렇게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어요. 이건 관절 구조인데 이런 거 쓰면 아까 이런 그 인형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끼워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모두 누르면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서 조금씩 변형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 기어도 있어요. 지금 기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어가 어디 있을까? 지금 바로 선생님이 못 찾겠는데 여기 보면 기어도 있어서 자기가 뭔가 움직이는 거 만들 때도 이거 쓰면 내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바로 자동시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좀 다양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그 수치를 변경하는 그 디자인들이 그 덩어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수치 조정해 보면서 한번 써보면 아 이게 무슨 기능이다 하는 걸 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쉬운 그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뭐 원통 같은 경우도 딱 갖다 놓으면 여기 각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측면 개수를 늘리면 되게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써서 한번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 한번 만들어 보고요.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델링을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파일을 가져다가 내가 뽑고 싶다, 프린터로 뽑고 싶다고 하면 내보내기를 눌러서 STL로 저장을 하면 돼요. STL로 지금 요거는 요 화면에 있는 거 다 저장해 버리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 좀 전에 해골 머리만 끌어왔잖아요. 해골 머리만 하는 건데 STL로 저장을 해서 지금 여기 저장이 됐죠. 아까 큐라에서 이 파일이 요거죠. 가져오면 요렇게 요 파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3D 프린터 만들기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선생님 오늘 되게 간단하게 알려줬는데 사실 이게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큐라의 활용도도 많고 이 싱기버스의 활용도가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그걸 다 짚어주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북리지라고 하는 북리 큐라 사용법 같은 거를 막 열 몇 번씩 해가지고, 그리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면 그런 거 소개시켜주고 막 소개도 해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 유튜브를 참고를 해도 되고요. 일단은 친구들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보고 설정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요 추천하는 그 옵션으로 해서 요 두 가지만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포터는 옆에 그 팔이나 날개 달린 거 이런 것만 체크해주면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요 기능으로 해서 한번 몇 가지 출력을 해보고요. 하다가 궁금하면 크리메이커 카페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유튜브에 댓글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진이나 사실 전화로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상황을 못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뭐 센터를 방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밴드에 선생님 그 메신저로 그 사진 같은 거 보내주면 선생님 답변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문의해도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만들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세요.